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당분간 배울 것인데요. 변수, 그 타입은 variables and constant, 변수와 상수가 있고요. 그리고 primitive 타입, 그리고 reference 타입, 한국말로 하면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캐스팅이 무엇인지, 캐스팅은 한국말로 하면 형변환, 형태를 변환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숫자들과 문자들, 그리고 어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인풋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는 베리어블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기에 앞서서 베리어블이 왜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이고 빵집이 한 군데 있는데 이 빵집에 각 빵마다 들어가는 재료비를 계산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재료비는 밀가루 양 곱하기 밀가루 가격, 그리고 계란 개수 곱하기 계란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베리어블을 쓰지 않는다면 계산은 빵이 10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빵은 200g의 밀가루와 밀가루의 그램당 가격이 20원이라고 했을 때 200 곱하기 20 더하기 계란 5개 곱하기 계란 가격 100원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빵에 대해서는 밀가루가 150g, 계란이 7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50 곱하기 20 더하기 7 곱하기 100. 세 번째 빵도 각각의 밀가루 양에 따른 가격을 곱하고 계란 개수에 따른 계란 가격을 곱하겠죠.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빵에 대한 계산식을 다 이렇게 따로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밀가루 가격이 올랐어요. 밀가루 가격이 22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계란 가격은 95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변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다 고쳐줘야 됩니다. 밀가루 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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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빵들에 대해서도 다요. 그리고 계란 가격도 다 고쳐줘야 합니다. 95원, 95원, 95원. 자, 이것이 변수가 없을 때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밀가루 가격이 10군데에 활용되면 10군데에 다 고쳐줘야 되고요. 계란 가격이 20군데에 사용된다면 20군데 다 고쳐줘야 합니다. 만약에 변수를 쓰면 어떠한 모습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변수를 쓴다면 밀가루 가격은 20, 이게 변수를 선언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계란 가격은 100, 이것도 변수를 선언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실제 코딩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가격이 바뀌었을 경우 그냥 여기에 밀가루 가격만 바꿔준다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계란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서만 수정을 해준다면 나머지 것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이제 왜 변수를 써야 되는지 체감이 좀 더 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수정을 한다면 수정하는데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수정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서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 기대했던 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변수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자, 먼저 변수란 무엇인가? 저희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배울 것인데요. 자, 우선 저를 따라서 타이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오픈했고요.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방법은 메뉴에 오셔서 리센트 프로젝트에서 헬로 월드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을 해서 프로젝트가 위치한 경로를 찾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헬로 월드 프로젝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타이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nt age equal 30.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int는 변수의 타입, variable의 타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int는 숫자 타입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숫자는 int로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은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 타입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int는 변수, variable의 종류고요. age라는 것은 변수의 이름, variable name 혹은 label 혹은 identifier라고 부릅니다. 이 equal sign, 는 사인은 assignment operator라고 해서 age와 30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수학을 배울 때는 이게 같다는 시그널이지만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이 같다는 시그널은 같다, equal의 의미가 아니라 assignment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ssignment operator라고 부르고요. 30이라는 값을 age라는 변수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ge라는 숫자 값의 변수에다가 30이라는 값을 넣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30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30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프린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30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처음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age가 int라는 타입의 변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 이 age라는 값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int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age는 int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int를 35로 변경하고 변경된 숫자가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변경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int를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라인에 두 가지를 같이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이 방법을 선언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른 라인 한 줄에 하나의 변수만 선언하는 것을 프로그래머들은 선호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코딩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대신에 이 myAge의 숫자로 선언을 하는 대신에 age에 있는 값을 myAge에 복사를 해주겠다. 동일한 값을 myAge에 넣어주겠다라는 의미로 myAge equal ag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값이 age와 myAge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myAge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한 다음에 A의 대문자를 썼는데요. 자바로 코딩을 하실 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카멜 케이스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소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나타날 때는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변수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 이름이 my age is 30라면 my age is 3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int 외에 어떠한 베리어블 종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